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리온의 새 식구 김송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마세라티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새해 첫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모델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SQ4입니다. 네.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SQ4. 지금 저희가 그 마세라티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 마세라티가 사실은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숙제를 안 내줬는데 마세라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세라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마세라티는 1912년도에 시작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사형제 마세라티 형제가 이 회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 세계적인 럭셔리 세단 스포츠카도 만들게 되고 하이 퍼포먼스 럭셔리 카를 네,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죠. 네, 삼지창 로고가 유명하잖아요. 마세라티에서는. 그 로고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20년도에 마세라티 형제 중에 한 명인 마리오 마세라티가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형제만 유일하게 다른 형제들은 다 엔진에 관심이 있을 때 그 마리오 마세라티만 예술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야심차게 삼지창, 힘과 이런 활력을 의미하는 삼지창의 로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전시장에 마세라티의 모든 모델들이 지금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태원 들어가다가 있는 한남 전시장에 저희가 나와 있고요. 그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꽈트로포르테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기블리? 기블리? 아, 여기 이름 적혀 있는데 여기 그란 트리모. 투리스모. 네. 자, 이거는 꽈트로포르테, 이건 그란 투리스모. 꽈트로포르테는 무슨 뜻이다? 네 개. 네, 네 개인데 문짝이 네 개다라는 뜻에서 꽈트로포르테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란 투리스모는 GT라고 우리가 많이 줄여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보통 GT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이름 자체를 그란 투리스모라고 지은 거고. 자, 그럼 이건 뭘까? 이것도 꽈트로포르테고. 자, 그럼 이건요? 이름이 없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기블리인가요? 이게 기블리입니다. 유해진 차로 유명한 것 같은데요, 요즘? 아, 유해진이 기블리 네, 타고 다니는데? 자, 저기 있는 꽈트로포르테가 먼저 나왔고, 사실 그동안 마세라티는 세단을 두 가지 모델을 갖고 있었던 적이 그동안 없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기블리가 나오면서 세단이 두 개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저건 좀 큰 마세라티, 요거는 조금 작은 마세라티.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5 시리즈보다 더 크고, 쟤는 S클래스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가장 핫한 모델인데, 혹시 이거 이름 알아? 르반떼. 르반떼. 네. 자, 지금 이제 마세라티도 드디어 SUV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르반떼가 출시가 됐는데 벌써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차가 사실 굉장히 커요. 길이가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으니까 SUV 치고는 굉장히 큰 편인데도 그냥 거리에서 보면 별로 커 보이지 않아. 그래서 좀 의외로 디자인이 좀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내에서 지금 아주 핫하답니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계약해도 거의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자, 르반떼는 우리가 다음에 리뷰를 하기로 하고, 오늘 리뷰할 모델은 꽈트로포르테인데 사실 이제 뭐 마세라티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제일 비싼 모델이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 꽈트로포르테로 가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꽈트로포르테가 몇 세대 모델인지 알아? 6세대? 6.5세대? 6.5세대? 네. 자, 그럼 꽈트로포르테는 처음에 언제 시작이? 한 1950년?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몇 년에 시작됐지? 저도 지금 아마 자료에 이렇게 나가겠죠. 그게 시작이 돼서 이 꽈트로포르테는 6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6세대 모델이 나왔고요.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전에 이제 5세대 모델이 국내에서 판매가 됐죠. 그 꽈트로 포르테는 조금 둥글둥글한 스타일의, 그리고 막 배기음이 완전 정말 멋있었던 그런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모델의 풀 모델 체인지로 6세대 모델이 등장했고, 그게 이제 이게 17년형 모델이니까 한 3년 4년 만에 디자인을 살짝 바꾼,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등장을 한 겁니다.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앞부분이 예전에 라지에이트 그릴이 조금 더 크고 이렇게 밑에 약간 둥글게 되어 있었는데 각이 조금 더 생기고 안에 크롬들도 좀 더, 지금 요거랑 저거랑 보면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른데 뭐 어쨌거나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저기는 로고가 뾰족하게 생겼잖아. 네. 근데 이거는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같은 로고인데 앞에 이제 그 아크릴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속에 레이더가 들어 있어서 레이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쪽에 이제 이렇게 막아 놓은 거지. 요거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처음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용 레이더가 요 그릴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자, 이번에 그 꽈트로 포르테 6세대 꽈트로 포르테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디자인이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그 이제 K5가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뉘는 것처럼 지금 이 차도 두 가지 트림으로 나누는데 그란 루소하고 그란 스포츠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모델은 그란 루소 디자인이에요. 루소는, 그란은 그랜드라는 영어로 표현한 그랜드고, 루소는 영어로 하면 럭셔리라는 뜻의 그런 어떤 이태리어로 그란 루소. 그래서 조금 우아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게 이게 그란 루소 디자인이고요. 그란 스포츠는 지금 현재 국내 출시가 됐는데 지금 전시장에 전시는 안 돼 있고요. 여기 보면 그 흡기구가 조금 더 커요. 좌우에.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디자인이 이제 그란 스포츠 모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 바뀐 부분은 사실 여기 윗부분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헤드램프까지 다 똑같고 그릴이 조금 더 뾰족하고, 이게 이제 상어 입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상어 입 같이 보여? 여기 튀어나온 거를 이게 이제 상어 주둥이의 코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뭐 입을 벌리고 있는, 그렇게 보면 사실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삼지창이 그 포세이돈 혹은 넵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다의 신을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뭐 상어 사실 옆에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 이것도 그 상어 옆구리에 아가미를 닮았다라고 늘 이야기해 왔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휠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 외에 바뀐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디자인이 확실히 살짝 바뀌었는데 상당히 예쁘고 좀 더 스타일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더 깔끔하게 된 것 같아. 예전보다. 기블리랑 비교해 보면 이제 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께 조금 부드러웠는데 지금 확실히 더 샤프하게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꽈트로 포르테의 이제 포지셔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뭐냐면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경쟁 모델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이게 되게 날렵하게 생기고 좀 스포츠카처럼 되게 멋지게 잘 빠졌잖아요. 근데도 이게 사이즈가 그 S클래스 롱휠 베이스보다 살짝 더 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휠 베이스가 3,100 얼마 정도 되죠. 3m가 넘고 길이는 5m가 훨씬 넘고, 그렇게 해서 S클래스 롱휠 베이스보다 휠 베이스가 뭐 15mm, 길이가 25mm 정도 더 길던가 그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길고, 그 7 시리즈나 아우디 A8이랑 비교해 보면 아우디 A8이랑 길이가 똑같은데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휠 베이스는 조금 짧은 편으로 짧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차보다 휠 베이스는 짧고 길이는 똑같고, 근데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길이는 얘보다 짧은데 휠 베이스는 이거보다 더 넓어. BMW가 대체로 휠 베이스를 좀 길게 뽑는 스타일이야. 5 시리즈도 그렇고. 기블리 때도 보면 길이는 기블리보다 짧은데 휠 베이스는 더 길 정도로. 그래서 BMW가 대체로 휠 베이스를 좀 길게 뽑더라. 근데 길이는 좀 짧게. 그게 좀 더 어떤 역동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걔네들은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차가 아주 날렵하고 스포츠카처럼 생겼지만 S클래스만큼 큰 그런 초대형 세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대형 세단임에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짠,
뭐가 재밌다는 거지? 의미가 없네요. 네, 네,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진짜 멋있잖아 이거. 참 이게 내려가고 없으면 그냥 이건 몸통만 딱 열리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거든.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실제로 직접 차를 타고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꽈트로 포르테는 지금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외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사실 외관 디자인도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기블리 이후에 조금 더 날렵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고 또 디자인이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졌다는 거, 그게 특징인데 사실 그거보다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건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도 별로 안 바뀌었어요. 별로 안 바뀌었는데 이 불과 모니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느낌. 모니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번 이 모니터가 양쪽에 이제 실버 테두리가 있으면서 크라이슬러 거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고급스럽지 않았는데 지금 거는 뭐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잘 된 이런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이런 거 크롬 이런 거 이쁘다. 이거 어차피 지난번에도 있었던 거라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더라. 나머지는 바뀐 부분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일단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그 제냐 옵션이 적용이 됐어요. 에르멘의 질도 제냐. 이런 거는 그 신동환이가 발음을 해야 제대로 하는데, 자, 좀 낯선 그 아주 최고급 의류 브랜드, 최고급 남성복 의류 브랜드 제냐와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쪽 이제 이 그 패브릭으로 된 이 부분, 그리고 시트에도 지금 뒤에 가운데에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제냐와 같이 만든 그 제냐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내에 적용된 게 이제 이 우드 트림, 이게 약간 광택도 나고 리얼 우드 느낌이 잘 살아 있는데, 이게 에바노 우드 트림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옵션이에요.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 꽈트로 포르테 S Q4에 그란 루소에는 지금 제냐 옵션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냐 옵션이 포함된 그란 루소 가격이 1억 8,530만 원. 그런데 지금 BMW 오디오,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670만 원. 그리고 포존 에어컨 1, 2 뒷좌석까지 각자 네 구역이 따로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포존 에어컨이 무려 480만 원. 그리고 이 우드가 240만 원. 그래서 옵션이 총 1,390만 원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억 9,920만 원, 2억에서 80만 원 빠지는 그런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BMW 오디오가 지난번에도 정말 대단했었지만, 자, 이제 실내가 뭐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그 외관은 정말 잘생겼는데, 근데 인테리어가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좀 너무 싼티 난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이거 블랙으로 하나 처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느낌이 많이 바뀌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살아있죠. 이런 크롬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있거든요. 자,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영상 리뷰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또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면, 이 소리. 혹시 좀 전에 그 악기가 뭔지 알 수 있어? 신디 쪽에서 나온 거겠지. 그거 같은데 기타 아닐까요? 그냥 전자기타? 네. 이 친구가 음악 쪽이어가지고. 자, 다시 들어보시죠.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올라가니까 음이 좀 뭉개지.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그 소스에 따라서 방금처럼 이렇게 좀 미드레인지가 강한 그런 부분에서 음이 좀 뭉개지는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다음 곡을 들어보면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 내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멈출 수 없는 이 떨리는 어린 널내 전부를 오히려 이렇게 비트를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음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그래서 이 불장난이랑은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오디오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1200 몇십 와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670만 원 옵션이 맞나? 네, 670만 원. 네, 670만 원짜리 옵션. 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볼보 S90에도 이 BMW 걔는 1400 몇십 와트짜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근데 걔는 차값이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하거든.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도 그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근데 사운드도 거의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사운드가 나는 게 거기서부터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2억 2억 정도 이제 옵션까지 포함 옵션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돼야, 물론 이 차도 이제 뭐 1억 중반대 1억 5천대에서부터도 옵션을 적용하면 그러면 또 조금 낮아진 그레인드 디젤에도 뭐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디젤에도 이게 옵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조금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 볼보 S90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인테리어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어떤데?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이거 하나 제가 전번 거 한번 사진 보고 왔는데 이거 하나로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바뀐 느낌이고, 좀 이런 디테일들 원래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더 사는 느낌? 그래서 한 부분 디자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번에는 이제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디자인은 조금 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조금 더 나아졌더라. 자, 옵션을 조금 몇 가지 살펴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 오토홀드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통풍 시트는 양쪽에 다 있고, 열선 스티어링 있고, 리어 커튼, 리어 커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BMW 오디오는 옵션이고, 옵션 요거 아래급에는 하만 카돈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포존 에어컨도 옵션이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그다음에 선루프는 파노라마가 아닌 일반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알칸타라, 멋있는데 이런 것도 좋고. 네. 사실 옵션은 뭐 통풍 시트가 있다는 정도, 그 외에는 오토홀드랑 저건 없다. 그다음에 그 오토 스타트 스톱 있습니다. 가다가 차가 정차하면 바로 시동 꺼주고, 조금 이동해도 또 다시 바로 잘 꺼주고, 그래서 오토 스타트 스톱이 있더라.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이게 어쨌거나 최상위 최고급 승용차, 최고급 초대형 대형 세단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이게 1억 9,9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경쟁할 만한 모델이 BMW의 740, 750, 거의 750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BMW 750이 450마력에 제로백 4.5초, 그리고 1억 후반, 1억 8천 정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격대가 거의 BMW랑 거의 좀 비슷한 수준. BMW랑은 이제 파워까지 같이 봤을 때 동급에서 좀 비슷한 느낌인데, 옵션은 BMW보다 빠지더라.
근데 이제 브랜드 자체가 사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워낙 좀 고급 브랜드로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되고, 벤츠 S 클래스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S 클래스보다는 조금 싸고, 아우디 A8이랑 비교하면 A8보다는 비싸고, 그러니까 결국 가격대가 BMW 7 시리즈랑 이제 비슷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을 주고 사람들이 7 시리즈 대신 이걸 살 거냐? 어떨 것 같아? 디자인을 보면 좀 디자인을 놓고는 이걸 땡기지. 땡길 것 같아요. 땡긴다니까, 이게. 네, 좀 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제 그 아주 첨단 장비나 이런 거에 그다지 예민하지 네, 않으신 않으면. 분들,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뭐 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 브랜드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또 살만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뭐 S 클래스랑 또 비교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애매해지는 거지. 이제 7 시리즈랑 S 클래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핸들도 차선 따라서 지가 조절해 주는 것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뭐 오토홀드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아무래도 결국은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은 S 클래스, 그 다음에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근데 이 전체 이 최고급 차를 사시는 스펙트럼 중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그 사이드에 있는 소수의 분들은 충분히 살만할 정도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이제 S 클래스랑 경쟁한다고 해서 당연히 S 클래스가 더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개성을 중시하고 좀 다른 차를 찾고 특별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충분히 살만하다, 그런 차가 됐다라는 게 이번 이제 꽈트로 포르테가 가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가지는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